안녕하십니까. 명탐험 구독자 여러분, 이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은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긴 하는데, 그래도 빠른 임신을 원해서 몸 자체, 원래는 임신 때문에 오셨던 건 아니고 소화기능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 때문에 만성적인 소화불량 이런 걸로 오셨던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8년 넘어 동안에, 결혼하시고 8년이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죠. 나이가 44 되신 분인데, 이분이 8년 동안 난임 시술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술들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되고, 아주 유명한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약을 복용하셔도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두 분이 경사스럽게도 임신을 성공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보통 이런 걸 보통 안 찍는데,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난임의 기초를 모르는 원장으로 또 오해를 받은 또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오해도 풀 겸 정확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먼저 치료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대사가 이상 있었던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자궁난소의 기능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아마도 그 유명한 한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 인공수정이나 난임 시술을 하는 데서 분명히 성공을 했을 수 있겠죠. 했을 수 있겠는데, 저하고 제가 하는 치료 자체가 기본적으로 몸에서 담즙을 잘 나오게 해주고, 담즙이 잘 나오면 젖산의 피로물질이 제거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들이 정상화되기가 쉽죠. 거기다가 당화되는 게 항상 문제인데, 그 음식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나오게끔 해주고, 그 자체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저항성 자체를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효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 자체에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당독소 AGE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몸의 조직들이 다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호르몬 생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럼 호르몬이 잘 생성되게 되면 당연히 임신이나 이런 이제 난임 불임민 분들이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렇게 저는 두 건의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 경기도 한의사회에서 하는 난임 사업이 있습니다. 난임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배정돼서 오셨어요. 커플이 배정돼서 오셨는데, 몸 상태가, 이분들은 너무 당대사가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이라서, 제가 복진이라고 해서 배에서 이제 진단도 해보고 검사 결과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00% 이분들은 우리 치료를 하면은 결과가 좋겠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음날 연락이 와서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탕약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한의사에서는 이제 어떤 통계를 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착상기라든가 아니면 배란기라든가 요럴 때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표준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 표준 처방들 효율 좋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한의사의 사업이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러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시는 처방이 있었던 거예요. 어딘가에서 들었던 거겠죠. 어디에서 무슨 탕을 먹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탕을 지어달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무슨 탕을 지어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가 들어오니까, 저희 이제 실장 직원분이 그런 탕은 없는데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간의 효능이 좋은 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간세포, 그러니까 헤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로 헤파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헤파탕이라는 게 정식으로 있는 처방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냥 저희 한의원에서 저희끼리 통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간 쪽으로 치료를 잘하니까 간이라는 질환에 대해 가지고 내가 막 특화를 해야지 해가지고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 어떡하겠어요? 헤파탕, 헤파탕, 헤파탕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막 내보내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헤파탕이 되게 유명한 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어, 물론 이제 그런 쪽의 질환을 많이 보는 이제 한의원에서의 어떤 이제 그런 광고나 이런 효과도 있겠으나, 착상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그 처방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처방 구성을 불러줄 테니까 그거대로 지어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경기도 한의사회 쪽에다가
이 환자분은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진료를 중단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원인 불명으로 진짜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난임이나 이런 부분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 병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난임이 3개월이란 치료 기간을 주거든요. 이게 도나 시에서 사업할 때는 그럴 때 3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좀 어렵겠다 싶은 환자분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떤 게 선후 관계인지를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질병을 치료하는 거는 분명히 의료인의 판단이고, 거기다가 그거에 대한 이 코스별 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효과 좋은 걸로, 효율이 좋은 걸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사업화를 시켜가지고 해놓은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름의 처방을 지어주세요. 아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절실하시니까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절실한 시간을 또 이제 맞지 않은 약이나 이런 걸로써 날려버리거나 낭비하게 되지 않으실까, 사실상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뭐 착상탕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착상탕이라는 것 자체를 모든 사람한테 루틴하게 쓰진 않죠. 당연히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그 다른 배정 받은 곳으로 가셔가지고도 잘 성공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성공하셔야 되고요. 이 저출산 시대에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에서 성공을 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원합니다만,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신 분이 제 한의를 다시 올 일은 없겠으나, 당독소 정말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고요.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복부에 압력이 꽉 차있고 가스가 차있고 이러면요, 절대 임신이 수월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이 돼가지고 간혹 된다고 하더라도 돼서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신의 포인트는 저희 환자분들 다 공통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 약 먹고 뭐 좋다고 하는 시술 다 받았는데도 안 되던 게 어떻게 그렇게 그냥 치료 받으면서, 물론 약도 드시기는 했지만 몸 자체의 소화 기능만 좋게끔 된 것 같은데, 몸 자체의 느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몸에, 남자분들은 정자의 생성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해지고요. 무정자증 진단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활동성이 많이 좀 떨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배란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안 되던 분들이 배란도 정상적으로 되기 시작하고요. 사람 몸에서요, 어떤 기형적으로 어떤 조직 자체가 아예 뭐 망가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어떤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안 된다,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몸의 상태는 나올 상황이 되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못 나올 상황이 되면 닫습니다. 문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나올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의료인이 하는 일이고요. 그 상태에서 노력은 본인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임은 무조건 당독소부터 한번 점검을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출산율이나 이런 거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사회적인 뭐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고 싶은데 못 낳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면 내가 먹는 식습관이 혹시나 과당, 액상과당, 뭐 설탕, 뭐 커피, 밀가루 음식 이런 거, 탄수화물 이런 거, 가공 탄수화물 이런 거,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꼭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한 그런 촬영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금 씁쓸한 촬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꼭 어디서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원할 때 임신을 순풍순풍 출산까지 건강하게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